진소리 쓴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호입니다. 오늘은 한남동 관저에 윤 대통령이 연금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 돌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대통령님이 얼마나 외로우시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시겠냐며 눈시울까지 붉혔네요. 경희대학교의 교수로 있을 때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을 때가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을까?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1월 2일에 세상 밖으로 나온 윤 대통령의 편지 속에 녹아있는 선동에 저희가 참으로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편지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 당신이 왜 오늘날처럼 비참하고 초라해졌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생평사는 김원호가 한남동의 윤석열에게 진짜로 쓴소리를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윤 대통령,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옛날 같으면 당신은 거열형을 당해도 싼 반역죄인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윤 대통령, 당신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했던 일을 정녕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까? 물론 조국 전 법무장관이 다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압수수색을 70여 차례나 실시했던 건 지나쳤죠. 이재명 대표에게는 또 얼마나 많은 압수수색을 실시했나요? 그런 잣대를 왜 김건희 여사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건가요?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탈탈 털었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려는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지만, 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시했던 만큼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털진 않았다고 봅니다. 검찰총장 부인을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털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윤 대통령 당신이 말하는 자유와 공정이 거짓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선 또 어떻습니까? 누가 청와대에 있으면 요절한다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관저와 집무실을 한남동과 용산으로 옮겼지요. 무려 5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요. 그러나 500억 원은 관저와 집무실을 옮기는 데 들어가는 직접 비용만 계산한 거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잔류하던 곳에 대체 부지까지 확보하는 데 들어간 비용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나와서 용산시대를 열었으면 역대 대통령들보다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평균은 해야지요. 졸속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지금처럼 비참하고 초라해지면 되겠습니까? 당신이 용산으로 출근한다고 설레발을 치는 바람에 경찰들이 이태원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통제하지 못해 젊은 목숨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당신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당신의 어이없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알기나 합니까? 무려 100조에 가까운 돈이 증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불안하다고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윤 대통령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진짜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생을 특수통검사로 일하면서 무소불위로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이 봐주고 싶은 사람은 법의 잣대를 달리해서 봐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2016년 12월 초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라고 말했지만, 당신은 검찰 조직을 지키려고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도를 넘겨 잔인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장모되는 최은승과 김건희 여사에게 관대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깡패들이 하는 짓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공익의 대표자답게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거지 검사 개인이나 검찰 조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당신은 엿장수가 엿을 자르듯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당신이 있게 된 겁니다. 최상병 사건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군내의 사적인 조직관계를 보호하려고 이종석 국방장관을 호주로 빼돌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최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사건 발생에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려는 박정훈 대령을 악착같이 군사법원에 세웠습니다. 군 검찰에게 외압을 사용해서 3년을 구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최상병의 부모 마음을 털끝만큼이라도 이해해보려 했던 적은 있었나요? 애지중지 키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보냈더니 전쟁터가 아닌 수해 복구 현장에서 죽어 돌아온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어찌 그리 외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을 도왔던 공범의 청탁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당신은 악당인 겁니다. 정규재 대표의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당신의 부인인 김건희는 대통령 선거 기간에 조용한 내조를 국민이 보는 자리에 나와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언제부터 조용한 내조가 요란한 내조로 바뀌게 된 겁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과 한 약속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디올백은 왜 받는 겁니까? 순간의 실수로 받았으면 사과하면 되는 일을 뭘 잘했다고 빡빡 우기면서 주거 침입을 운운하는 건지 참으로 뻔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문화방송 기자를 향해 MBC는 잘 들어 라며 군정보사 오홍군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KBS 계열사 프로그램을 맡도록 배려한 것은 어느 나라 표 공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선거에서 승리해 대통령 자리에 오르다 보니 국회의원 선거가 만만해 보였나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뽑은 이준석 대표를 쫓아낸 것도 모자라 자기 자신이 세운 김기현 대표를 쫓아내더니 선거가 임박해서는 선거 져도 돼 라고 말했다죠. 이게 제정신으로 할 소리입니까? 대통령 중신제 나라에서 총선에서 지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걸 몰랐다면 그건 바보 천치라 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 22대 총선을 앞둔 2월 말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비명 행사로 여당인 국민의힘의 승리가 예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건이 겹치고 겹치면서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불었고 여론은 급반전했습니다. 당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 참모진은 사퇴 수습을 위해 발을 동동 굴렀지만 윤 대통령 당시는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똥볼을 또 찼습니다. 총선에 지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이번에는 비례대표에서 탈락한 검찰 수사관 출신의 주기한 씨를 곧바로 대통령실 민생특보로 임명했습니다. 그가 20년 술 친구였다지요? 그런데 원래 대통령실 직제에는 민생특보라는 자리는 없습니다. 술 친구를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겠다고 했던 거죠. 참으로 뻔뻔스럽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처럼 생각하나 봅니다. 특활비를 쓰던 버릇이 남아서 그런가요? 이러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설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공천 장사설이 맞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이란 선거 브로커의 황금폰 사건까지 터졌으니 대통령 자리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태균의 황금폰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비상계엄이라는 똥볼을 찾던 거죠. 누가 봐도 친이 쿠데타이고 내란죄 미수입니다. 그러니 부정선거 탓은 그만하시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면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어 대통령직에 화려하게 복귀하겠다는 망상은 버리고요. 진소리 쓴소리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다음부터는 제7공화국 헌법에 관한 이야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소리 쓴소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CR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